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저는 지금 21일, 네, 요건 아마 22일 날 올라갈 건데, 21일 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프로님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소리 정도만 들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도는 해줘. 네, 안녕하세요. 옆자리 없습니다.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프로님 없이, 예,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올린 영상,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올린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말까 오늘도 고민했다가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다뤄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캡처해 갖고 왔어요. 그 질문 올려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답변해드리는 건 아닌데, 질문해 주시는 것과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딱 일치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요분은 질문해 주신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결국 결과론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ETF 유출량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뭐라고 그러냐. 네, 해서 달러 인덱스가 더 코에 걸면 코골이 느낌이다. 내가 봤을 때는. 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강력하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속 사용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예전에 테더 이슈, 네, 테더가 뭐 자본금이 부족한다던가, 뭐 증거금이 부족하다던가, 뭐 이런 이슈. 그다음에 마운트 곡스 이슈. 네.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가 뭐 위험하다는 등, 뭐 이런 거 있죠. 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시장을 흔들기 위한 그런 이슈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뭐 블랙록의 순유입량이 줄었다.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해서 뭐 유입량이 줄었다, 유출량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뭐 블랙록만 따로 떼어놓고, 안 그러면 나중에는 또 피델리티만 따로 떼어놓고 뭐 늘었다 줄었다 이러면서 시장의 가격을 흔들려고 할까봐 할 거예요. 분명 할 건데 미리미리 아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뭐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달러는 그러니까 이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제 영상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달러의 흐름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바싹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를 생각했던 근거는 바로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이 금리 최고점이다. 그쵸? 네, 미국에 있는 금리가 최고점이고, 물론 금리가 최고점일 때 달러 인덱스가 최고점은 아니에요.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전쟁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금리가 지금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네, 금리 인하를 할 것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올해 벌써 이제 3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9달 남은 거죠. 9달 동안 금리 인하를 3번 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는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죠. 뭐 정확하게 예측은 뭐 비트코인이 쉽나요? 예, 다 어렵죠. 근데 큰 틀에서는 저희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갑자기 중국이랑 미국이랑 핵전쟁을 벌여가지고 달러가 치솟고 예상은 뭐 떨어질 거라 예상했지만 갑자기 치솟고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달러 인덱스를 차트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예측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네. 근데, ETF의 순유입량, 순유출량은 데이터가 너무 적고, 예측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더군다나, 중장기적으로 볼 수도 없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냥 계속 들어올 텐데, 그럼 계속 오르나요, 비트코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ETF 순유입, 순유출량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얘는 달러 인덱스 차트가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이 돼요. 예,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이 돼서 우리도 다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유입량, 순유출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날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유출량이 많았는데 오늘의 가격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랑 뭐 ETF 순유입량, 순유출량을 비교해봤을 때 달러 인덱스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 1, 2년 정도,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모진 풍파를 겪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 2년 동안은 바싹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 ETF 순유입량 유출량 지금 순유입량이 뭐 순유출량이 많아졌으니까 갑자기 뭐 떨어지고 예. 실제로 그 지난 ETF 승인 되자마자 그 전체 유입량은 많은데 그 뭐냐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간 유출량 많다고 떨어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해서 요런 말이 안 되는 것들 그냥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루 뒤에 알 수 있다는 점들로 봤을 때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장기적인 추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느냐 도움이 되는 데이터냐 안 되는 데이터냐라고 봤을 때는 ETF 순유입량 순유출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순유출량이 많을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대응할 건데요. 무슨 수로 매매 전략 짤 건데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지표가 지금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오늘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 내렸다 일주일간 올랐다 내렸다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한다 오늘 FOMC 뭐가 있다 CPI 지수 발표가 있다 금리를 오늘 내린다 안 내린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뭐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귀기 코코 뭐예요? 예. 저는 ETF 순유입량 순유출량이 코코기기라고 하는 게 또 좀 어감이 좀 나은 것 같은데 그치 않아? 코코기기가 좀 낫지 않아? 기기 코코보다? 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코코기기고 근데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는 코코기기라고 보는 건 좀 억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말로 썰 풀긴 좋다 이거예요. 썰 풀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뭐 3프로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경제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CPI 지수가 뭐 예측치보다 뭐 낮게 나오긴 했는데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고 뭐 높게 나오는데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고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측치보다 어떻게 되고 그게 다 그냥 입 털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냥 라는 것밖에 안 되고 결국엔 내가 매매에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매에 이용을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저희가 제거해야 되는 노이즈, 혹은 그냥 종이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냥 뭐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되는 그런 데이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렇구나, 그래 떨어졌구나, 그래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매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뉴스 안 봤을까봐요. 거시경제 공부 안 했을까봐요. 다 했죠. 근데 결국에는 매매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 내가 매매에 활용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차트를 보는 방법이더라 해서 하는 것일 뿐 수익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보고 우리는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댓글 쓰신 분은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옛날부터 영상 보셨으면 아마 이해하셨을 텐데 아마 최근부터 보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는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게 제가 아마 주구장창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핑계로 계속 하락시킬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이런 핑계 될 것 같다 이거죠. 순유출량이 어떻게 됐어? 갑자기 뭐 피델리티가 뭐 코인베이스 넣어가지고 던졌대. 이런 대도 않는 그런 걸 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교란시킬 것 같아서 예전에는 뭐 테더가 망한다더라, 뭐 바이낸스가 망한다더라, 뭐 마운트고스 물량이 풀린다거나. 근데 이거 다 약발 떨어졌잖아요. 아우 신경도 안 쓰네.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새로운 퍼드성 뉴스 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퍼드성 뉴스가 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이는 게 아니고 거의 100%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세게 말했던 거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좀 세게 말해도 이런 거에 당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순유출량 역대 최고고 뭐 순유출량이 내일도 이어질 것 같고 그럼 내일도 이어지면 내일도 비트코인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아니고
이런 거에 당하지 마시라고 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뭐 불편하셨다면 좀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 네, 좀 길게 풀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상이 또 너무 길면 안 보시니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는 감사합니다 정도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